입시의 모든 자료, 입모자입니다. 입모자는 대학 입시 전문 채널입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준비했습니다. 성적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적표를 받을 때면 떨림이 있습니다. 성적표에는 현재와 미래가 있고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성적표. 하지만 성적표를 제대로 분석하고 학습 계획에 반영하는 수험생이 많지 않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제대로 이해하기. 우리가 통칭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수능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응시생과 목적 그리고 주관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적표도 다르게 생겼죠. 각 시험의 상징성과 의미가 중요하지만 일단 모든 시험은 잘 봐야 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학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입시 제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럼 과거의 대입 시험이 비정상이라는 걸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과거의 시험은 많은 과목을 모두 잘해야 했고 잘하기 위한 방법이 교과서를 무조건 주입식으로 암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입된 게 수능입니다. 결국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즉 적격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수능에서도 역시 한계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의 정량적 수치로만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등장한 것이 몇 번의 변화를 거친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 선발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하는 만큼 대학 입시의 평가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능시험은 고등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지식보다는 훈련 위주의 시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훈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뭔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암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훈련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반복하고 패턴이 있고 뭔가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느낌 안 드세요? 네, 맞습니다.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배경지식입니다. 수능을 훈련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은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교과서 수준입니다만 수능시험은 명석판명한 사고를 좋아하고 애매모호한 사고를 싫어합니다. 즉 고득점을 위해서는 개념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에 애매모호한 정의를 이용해서 응시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양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과목별 성적 분석입니다. 점수는 원점수, 표준점수, 전국 백분위, 등급으로 표기되는데요. 등급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등급이 올랐다면 다른 수치도 올라가겠지만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표준점수란 본인이 받은 원점수가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점수이며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도입된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어와 수학을 보겠습니다. 국어의 원점수는 63점인데 4등급이고 수학은 49점인데도 3등급입니다. 득점은 분명 국어가 높은데 등급은 수학이 높습니다. 수학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전체 평균이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응시생의 평균 득점을 표준점수 100으로 합니다. 본인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면 표준점수는 100 이상이 되고요. 평균보다 낮다면 100 이하가 되겠죠. 탐구와 제2외국어는 50으로 적용합니다.
국어와 수학의 전국 백분위를 보니까 거의 등급 컷에 걸려 있네요. 두 과목 모두 한 문제씩만 틀렸더라도 등급이 떨어졌을 겁니다. 정시에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하지만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는 등급을 사용합니다. 아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과목별 배점 구성과 득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취약 부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어를 보면 화법, 작문, 문법에서 한 문제씩 틀렸고 독서와 문학도 부족합니다. 수학에서는 이해, 추론, 문제 해결력이 취약해 보이네요. 영어는 또 어떤가요? 읽기와 쓰기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공부할 대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할 대상이 정해졌다면 공부 방법을 알아야겠죠.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 공부를 위한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종의 수능 매뉴얼인 셈인데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네, 당연히 수험생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국어부터 수학, 영어, 탐구에 이르기까지 수능 전 과목에 대하여 평가 목표, 학습 방법, EBS 연계 유형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각 영역에 대한 평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죠. 화법, 화법 능력은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출제한다. 작문, 작문 능력은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출제한다. 독서와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에서의 이 네 가지 사고력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출제 원칙에 의한 출제 의도에는 이미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을 모르는 수험생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에서는 사실을 왜곡해버립니다. 추론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에서는 추론이 아닌 확대 해석을 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또 어떤가요?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기 일쑤입니다. 즉, 사고의 방향과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수능의 출제 유형과 원리를 외면한 공부 방법은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수능 시험은 단계적 성취도를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정답률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A 난이도는 정답률 80% 이상, 즉 응시생의 80% 이상이 맞출 수 있도록 쉽게 낸다는 뜻이고요. B는 60% 이상, C는 40% 이상, D는 20% 이상. 이 난이도는 20% 미만이 정답률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표준점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표준점수는 바로 이 난이도를 선택 과목별로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탐 과목을 보시면 세계지리와 동아시아사 똑같이 20문항인데 세계지리에서 D 난이도는 4개인 반면 동아시아사의 D 난이도는 10개가 넘습니다. 이 학생은 중위권 학생인데요. 중위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 이유는 여기에 실수로 틀린 문제, 찍어서 맞춘 문제,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한 문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성적의 유전자 분석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학생의 국어 성적은 4등급이긴 하지만 백분위가 5등급에 가깝습니다. 수능은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 학생은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은 답을 찾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명백히 몰라서 틀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3등급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B 난이도부터 오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C 난이도까지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적표의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에서 보충할 범위를 친절하게 제시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D 난이도는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이므로 지금은 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오답 관리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답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구분 없이 모든 오답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난이도는 점수 향상의 기여도와 수월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만약 이 학생이 국어에서 B와 C를 맞췄다고 가정하면 원점수가 80점 중후반이 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적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시험의 국어 2등 컷이 원점수 84점이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 수능 시험의 모든 과목은 점수 형성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단지 과목에 따른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또한
등급에 따른 취약 유형도 재단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공통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능시험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고 단계적 성취도를 요구하는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적표를 기초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취약 유형에 대비한 학습 계획을 세워야 소모적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나 자신에게 혹은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짧지만 매우 묵직한 질문입니다. 만약 기대감이 없다면 주저없이 공부 방법을 바꾸십시오. 네, 오늘은 모의고사 성적표 이해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